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혼란하게 마감한 영향 때문인지 전 세계가 혼란합니다. 독일도 보시면 뭐 강보합 혹은 뭐 0.3% 정도 상승, 중간중간에 하락하는 친구들도 껴 있고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빨간색과 초록색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특정한 재료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각각의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차별화 장세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맞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용어의 그 뉘앙스는 이해하시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차별화, 왜 이렇게 제각각 따로 놀고 있냐? 지금 아직 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7월 FOMC 회의에서 75bp를 올릴 거냐, 뭐 100bp를 올릴 거냐 이런 부분도 큰 방향성 고민에 대한 그죠? 하나의 불확실성이 될 수 있을 거고, 뭐 또 아니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냐, 당장 올 거냐, 아니면 좀 연착륙으로 갈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을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말씀드린 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제 유가도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얘네를 잘 보면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이밍을 좀 재일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어떤 신호등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걸 보자고 말씀드리는데 얘네 같은 경우 어떻다고요? 박스권이라고요. 국채금리 박스권이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끝낼지 말지 추세선 하단에서 지금 95달러에서 지금 계속 테스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얘네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또 얘네 눈치를 보고 있는 거겠죠. 이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이 훨씬 채권 시장이 크다 보니까 채권 시장하고 환율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거예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니까 환율과 채권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시가총액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채권이나 환율 시장이 훨씬 시가총액이 주식 시장보다 크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다고요. 전체 사이즈는 채권 시장이나 환율 시장이 더 크고 얘네가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 시장의 움직임이 결정된다라는 게 저의 시장을 보는 입장이에요. 웬만하면 저렇게 움직이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뭐 어떤 금리라든가 뭐 원유 가격, 국제유가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아직 방향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증시 같은 경우도 방향성 모색한답시고 박스권이거나 뭐 삼각 수렴형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 안에서 고민하고 있죠. 오를 수도 있어요.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단기적인 흐름은 저도 알 수가 없죠. 알면은 이걸로 단타 매매해서 떼돈을 벌었겠죠. 알 수가 없어요. 상승하는 게 이상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아침에 기사 보여드렸다시피 도이치방크에서 독일에 도이치방크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증시는 100% 반영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많은 부분이 좀 반영이 이미 돼 있다라고 봐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지금 올해 생각해보세요. 2022년 들어오자마자 7개월째 미국 증시 하락하고 있죠. 한국 증시는 어때요? 1년 넘게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2021년 6월부터 한국 증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요. 1년 넘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낙폭도 좀 제법 되니까 이 정도면 경기 침체 우려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니야라는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물론 저는 이 입장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락 추세의 끝은 투매가 나와야 하락 추세가 끝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투매 이런 게 없고 너무 조용하니까 그냥 불안 심리만 가득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도 나올 수 있고 혹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박살이 나면서 이 아래쪽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당장 더 폭락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뭐 열심히 움직이기보단 자신 있으시면 움직일 수 있는데 자신 없으시면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고 나서 조금 늦게 움직이셔도 늦지 않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좀 일단 방향성이 명확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라든가 7월 말, 지금 이제 7월 중순이잖아요. 7월 말쯤 한두 주 정도 더 기다리면 FOMC 회의도 있고 기업들 실적 발표, 애플 이런 거 실적 발표 나오니까 그 이후에는 명확히 시장이 좀 방향성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의 아시아 증시를 움직인 이슈들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그죠? 미국 증시에 살펴볼 게 뭐가 있어요? 반도체 지수 살펴보면 되겠죠?
반도체 지수 어땠나요? 급등했죠.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 증시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9까지 급등하면서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이 아시아 증시에 악재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들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환율과 관련된 악재와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호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싸웠는데, 끝내는 반도체 지수가 좋았던 것이 한국과 대만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중국 증시는 오늘 하락 마감했죠. 오늘 중국에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 요거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중국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원래는 통상적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영상에서 10시 반쯤 발표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11시로 늦춰졌더라고요.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죠, 시간은. 하여튼 발표가 됐는데요. 쇼크가 나왔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난 분기는 1.4였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1.5였는데 실제 값이 마이너스 2.6 나왔죠. 굉장히 쇼킹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뭐 미국도 뭐 1분기 마이너스, 뭐 중국은 2분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일단 그죠. 전 세계 GDP의 뭐 20% 가까이를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두 나라들이,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한 아마 20% 정도 차지할 걸요, 그죠? 그리고 중국이 또 아마 한 20% 정도 차지할 거고요. 두 개 합치면은 거의 뭐 전 세계 GDP 한 40% 가까이 좀 안 되게 될 텐데, 얘네가 지금 1분기 미국이 마이너스 나오고 2분기 중국이 마이너스 나오니 세계 경기가 이게 좋겠냐,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이런 점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와중에 이제 좋았던 지표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리테일 세일즈 이런 것들이 좋긴 좋았는데, 근데 GDP 충격이 좀 크긴 컸죠. 그죠? 시장은 GDP를 좀 많이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GDP도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좀 신뢰도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발표한 지표인데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써놨으면, 아닌가요? 이것도 어쩌면 마이너스 5%쯤 되는데 마이너스 2.6 이 정도로 좀 적당히 고친 걸까요? 하여튼 알 수 없죠. 하여튼간 중요한 건 마이너스를 실제로 기록해서 발표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충격인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는 일단 본토는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중국 증시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그죠? 하락 추세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이 한 7월 5일쯤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요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 잘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지지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에. 근데 이 지지력 오늘 GDP 쇼크로 인해서 붕괴됐죠. 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양봉 2개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력이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해드린 적 없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 극복된 거 아니다,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는 거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 세계의 어떤 최근 세계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던 거, 4월 말부터 해서 세계 증시의 반등을 주도했던 중국 증시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그런 의미가 있겠죠. 세계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지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으니까, 그죠? 뭐 대만이나 한국처럼 그렇게 오를 만한 재료도 없었을 거고, 중국에는 악재만 있었네요, 그죠?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그 GDP가 안 좋게 나왔고, 미국에서 달러가 오르는 바람에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 추세를 잘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둘 다 악재로 작용했네요, 그죠? 겹악재가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추세선 돌파한착했다라고 지난번 말씀드렸고, 돌파한착했으니까 잘 가고 있어요. 가야 될 때 잘 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수렴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에너지 분출은 당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고점 자리 저항에 일단 살짝 걸려 있죠. 아무튼 근데 계속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네, 어쨌든 미국은 계속 긴축을 할 거니까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인민은행에서 MLF 금리도 발표를 했는데 동결입니다. 그죠? MLF 금리가 어떤 중국의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써있죠. MLF 금리가 1순위 정책금리다, 2순위가 LPR 금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인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입니다. 이런 점들, 위안화 약세에 독특히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죠? 이런 점들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 진행되고 있고,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하니
중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추세대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홍콩도 덩달아 같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오던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 일단 죽여놨죠. 물론 큰 하락 추세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다만 이때 투매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반등을 하고 버티고 있긴 한데 아무튼 하락 추세로 계속 진행될 분위기죠. 홍콩 증시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홍콩 달러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7.85달러 페그제 상단 자리에서 힘겹게 홍콩 증시가 홍콩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잘 봐야 되겠죠. 페그제 붕괴되면 중국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큰일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스템의 붕괴가 어떤 신뢰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신뢰로 움직이는 금융시장에서 이런 게 잘못된다라는 거는 파급적인 굉장히 좀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까지 좀 살펴봤고요.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 잘 버티고 있으니까 뭐 잘 올라가고 있네요.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수렴형 계속 이어나가고 있네요. 이 정도를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살펴볼 건데 오늘 그죠,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역시 좀 이 한국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 장중에 속임수 굉장히 심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지수 좋았으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코스피가 상승 종목 수가 250개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 수가 600개니까 오늘 삼성전자 4, 5% 올라 버렸으면 다른 종목들은 정말 처참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가 3.17% 올랐죠. 그리고 나머지는 1%, 1.36%, 1.47%, 1.74%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박살나는데 삼성전자만 오르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겠죠. 삼성전자 4%, 하이닉스 5% 오르면 다른 종목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냐고요. 그죠? 다른 종목들의 낙폭이 클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쫙 봤는데 분위기 더럽죠. 그리고 저렇게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돈이 몰려버리면 코스닥은 또 그죠? 이렇게 서운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물론 뭐 분위기가 그다지 뭐 나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 심각하죠. 코스피가 돈을 다 빨아먹었다, 삼성전자가 돈을 다 빨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제법 낙폭을 좀 만들어냈죠. 코스피가 0.4%, 종합이 0.4% 가까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0.5%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좀 서운하죠. 그죠? 서운할 수 있을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개겨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1100짜리 계속 못 넘고 있으니까 이것도 쌍고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 대한 하락 배팅 이런 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이 고점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분봉으로 볼게요. 보시면 지금 뭐 물론 이런 게 큰 의미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이 잘 안 그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오늘 돌파했잖아요. 고점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어쨌든 반등하려는 힘도 좀 있긴 있구나, 하락세가 조금 좀 힘에 붙이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겁니다. 30분 봉으로 볼 걸 그랬네. 아무튼 뭘로 보나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쭉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하락 추세 내려오고 있었는데 오늘 살짝 돌파한 척 했다고요. 고점을 살짝 높인 점 볼 수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저점을 저점을 높이지도 않았고 저점이 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굉장히 혼조한 구간입니다. 이쯤 되면은 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긴 보는 게 맞는데, 위쪽에 저항이 많고 악재들도 많이 있으니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죠, 그냥 답답한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각 수렴형 이런 이야기 하긴 했었죠.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네, 이런 이야기 드리긴 드렸는데 솔직히 뭐 지금 삼각 수렴형 이런 건 큰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옆으로 일단 계속 기어가고 있다, 요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리긴 올렸는데 오늘 또 환율이 또 20원 가까이 오르면서 한국 증시 좀 찜찜하죠. 오르긴 올랐는데 좀 찜찜해요. 예. 오늘 원달러 환율이 20원 오르면서 1331원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죠?
이런 점들. 이런 거에서도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야, 원달러 환율이 20원이나 올랐는데 코스피가 0.4%나 상승하다니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증시에 저런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곤 합니다. 사실 지금은 저는 별로 억울하진 않아요. 예전에 훨씬 더 억울한 일들을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환율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루 정도는, 뭐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이주일 이 정도는 이런 흐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증시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서운해하고 그럴 건 없을 거라고요. 하방 보시는 분들이요. 그냥 저런 거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야, 환율이 1330원이 가까이 됐네. 이런 건 그냥 하방 보시는 분들의 어떤 은은한 자존감을 높이는 뭐 그런 요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환율이 저렇게 되는데 무슨 주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당장 20원 올랐는데 증시가 폭락해야지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본인의 건강, 본인의 정신건강과 본인의 투자에 아마 그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분명히 원달러 환율 지금 서운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 번에 다 반영합니다. 한 번에. 결과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기다리면 다 반영해요. 이 전혀 서운함 없이, 그 여러분들께 서운함 느낄 일 없이 알아서 시장이 잘 반응해 줍니다. 증시에는 언더슈팅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증시에 언더슈팅이 걸리면 엄청난 폭락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서운했던 건 나중에 한 번에 다 소화를 언젠가 하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금 와서 서운해 하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말이 좀 꼬였는데 하여튼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의 저런 상승으로 인해서 뭐 확실히 300 부근에 지지력이 있긴 있구나. 오늘 저점이 302까지 터치하고 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300 부근에 지지력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하긴 했고요.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풋옵션들이 또 좀 박살이 나면서 어떤 삼각 수렴형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아랫부분 지지력을 좀 훼손시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들 같은 경우는 살짝 보시면 이제 지지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런 모양이 좀 갖춰지긴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 315 콜옵션 기준으로 하면은 한 3.1 정도? 3.1이 아니고 한 3.3 정도의 어떤 지지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정도에 왔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등할 수 있죠. 근데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312도 넘어가야 되고 315도 넘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거 많다. 근데 지금 일단 이런 모습들, 콜옵션이 이렇게 되고 아래 꼬리 달리고 300짜리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일단 하방 경직성 강화, 당분간은 저 자리를 지키겠구나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근데 어떤 뭐 눈에 띄는 엄청난 매수세, 솔직히 뭐 그런 건 잘 없어 보여요. 오늘 봉 보시면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죠. 그러니까 오늘 시가 갭상승한 게 부담스러웠다라는 의미로 저는 저런 게 보입니다. 만약에 진짜 매수세가 강했다면 시가 갭상승한 거 약간 무리해 보입니다만, 진짜 매수세가 있고 그랬다면 오늘 장대양봉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장대양봉이 아니고 시가 이상으로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수를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일단 약하긴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가만 보시면 오늘 풋옵션들이 좀 죽으면서 이 삼각 수렴형의 어떤 정석적인 그런 모습이 일단 좀 깨졌어요.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는데 이 깨졌죠. 그러니까 일단 오늘의 저런 모습으로 뭐 세계 경기가 뭐 침체로 가는데 상승을 하려고 그러냐, 환율이 저렇게 오르는데 상승하려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승을 일단 조금 하려고 하긴 한다라는 거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하면 뭐 해야 돼요?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 되겠죠? 혹은 뭐 저 위에서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솔직히 올라오더라도 저항이 지금 워낙 많으니까 최소한 뭐 지금 조금 올라올 거야 라고 해서 그 포지션을 막 줄이는 게 아니고, 어딘가 저항에 왔을 때 그거 넘어서면은 뭐 조금씩 비중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요한 라인들 턱걸이 돌파 한착 혹은 완전히 돌파 한착하고 있습니다. 더 오르겠다는 의지예요. 그죠? 더 오르겠다는 의지. 삼성전자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턱걸이 안착이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는 완전히 돌파 안착했으니까 이제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만 3천원 정도까지는 여기 저항이 일단 하나 있고 10만원의 저항 하나 있고요. 10만원의 저항 돌파 안착하면 10만 3천원까지는 열리게 됩니다.
이런 점들 확인만 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그냥 빡빡하게 지지와 저항을 놓고 싸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이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온 것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계속 고민을 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침체로 갈지 아니면 연착륙 쪽으로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또 그리고 뭐 긴축에 관련된 그런 생각들, 예를 들면 CPI가 뭐 9점 몇이 나오고 PPI가 뭐 11점 몇이 나와가지고 긴축 우려가 나고 있는데 이거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75? 100? 뭐 이런 고민들 할 수 있겠죠. 만약 긴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긴축을 한다면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계속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굉장히 혼란한 구간 안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밤에 뭐 지금 하여튼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좁은 구간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3800 한 20이나 30 정도 S&P 기준으로, 아래쪽으로는 3710까지. 시장 변동성이 그래도 좀 큰 편이에요. 그죠? 27부근에서 빅스가 놀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하루에 뭐 1, 2% 정도의 급락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위에 저항 여기 있고 아래에 지지선 여기 있고 요 안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죠. 특별한 지지와 저항,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어젯밤 애플이 상승하면서 약간 하방 경직성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하방 경직성 만들어내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얘도 더 상승 시도하겠다는 일단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스닥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S&P는 계속 그냥 아래쪽으로 떨어지겠다, 아래쪽으로 계속 죽겠다는 그런 그림일 수 있는데, 나스닥은 어젯밤에 일단 하락을 멈췄고 여기서 일단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상승 시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승 시도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 상황에서 진짜 상승할 수 있을지, 만약에 오늘 밤에 다시 음봉이나 하락 마감해버리면 어제 양봉 어제 나왔던 이 양봉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겠죠. 굉장히 또 시장 분위기 더러워질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P하고 나스닥 지금 힘 자체가 많이 달라요. S&P가 훨씬 약해졌고 나스닥이 그나마 조금 강해요.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이 유로와 페리티 관련된 그런 지점의 저항 테스트, 달러 인덱스 109자리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잠시 그림을 보자면 이런 모습이죠. 달러 인덱스 109자리가 저항이다. 이 자리가 페리티 되는 지점인 걸 확인했으니 여기가 저항일 수 있다. 여기서 주춤할 수 있다. 그죠? 만약 달러가 주춤하면 증시는 좀 반등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하여튼 그래서 유로화 같은 경우도 1달러 이런 자리 지지력 테스트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 109달러 저항 잘 보시면 되겠죠. 금리 같은 경우 박스권입니다. 그죠? 여기 뭐 대략적으로 3.15 그리고 여기 2.72 이 정도 자리를 박스권으로 놓고 있고, 박스권 가운데 있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어떤 결론을 내겠죠. 국제유가 95달러 지지력 테스트도 잘 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전쟁 이슈나 이런 게 있으니까 국제유가는 좀 버티고 있는데, 일단 근데 얘 버티고만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죽지 못해 살아있는 거지, 솔직히 힘은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봅니다. 장차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구리 같은 것도 뭐 계속 죽고 있고, 하여튼 원자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경기 침체 우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달러가 강하니까 골드는 계속 죽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매수 잘못하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단기낙폭 과대다 그러면서 매수하실 수 있는데 양봉 나오고 나서 움직이셔야 되겠죠? 저런 거 욕심내시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